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픽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갈 자료는요. 바로 방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업이죠. 에어로바이어먼트, 티커는 AVAV의 최신 실적입니다. 네, 바로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자료들입니다. 맞아요. 저희 옆에는 지금 공식 보도 자료부터 어닝콜 스크립트, 그리고 시장 반응을 담은 여러 분석 기사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상 최고의 매출을 찍었는데 아니 왜 주가는 오히려 흔들렸냐? 이 혼란스러운 신호 속에서 당신이 투자자로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뭔지. 그리고 에어로바이어먼트가 그리는 미래 전쟁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깨뜨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축제 분위기여야 하거든요. 2분기 매출이 4억 7,250만 달러.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1%나 증가한 수치예요. 151%요. 시장 예상치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기록적인 성장이죠.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 성장의 내용도 아주 탄탄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수한 블루헤일로의 매출이 2억 4,510만 달러. 이게 더해진 영향이 컸죠. 아, 그 인수 효과가 컸군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봐도요. 기존 에어로바이어먼트 사업 자체만으로도 21%나 성장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수 효과에 기댄 일이 아니라 자체 성장 엔진도 여전히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걸 증명한 셈이에요. 그렇죠. 인수 효과랑 자체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격인데 그런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하락했단 말이죠. 네. 여기서부터 시장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동전의 반대편, 수익성을 들여다봐야 그 답이 보입니다. 월스트리트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점이죠. 수익성이요? 네, 일반 회계 기준 갭으로 보면 순손실이 1,710만 달러, 주당 0.34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750만 달러 순이익이었는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거네요. 맞습니다. 큰 폭의 적자 전환이죠. 투자자들이 보통 더 중요하게 보는 비일반 회계 기준, 넌갭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도 시장 기대에 못 미쳤죠. 네, 그게 결정타였습니다. 조정 EPS가 0.44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월가의 컨센서스는 0.78달러에서 0.79달러 사이였어요. 거의 절반 수준인데요. 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시장의 눈높이를 한참 밑도는 어닝 미스였습니다. 아니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익은 반토막에 났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었단 얘기잖아요. 핵심 원인은요, 앞서 말씀드린 블루헤일로 인수와 관련된 회계 처리, 딱 그거 하나에 있습니다. 회계 처리요? 네, 인수를 하면서 블루헤일로가 가진 기술력이나 브랜드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즉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이걸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 상각비랑 기타 비연금성 비용이 이번 분기에만 무려 4,820만 달러나 발생했습니다. 와. 이게 실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건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이익을 크게 깎아먹는 요인이 된 거죠. 아,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도 작년 39%에서 올해 22%로 그냥 뚝 떨어졌군요. 블루헤일로 사업 자체가 서비스 비중이 높기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회계상의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 월스트리트의 단기적인 회계장부 그리고 에어로바이러먼트의 장기적인 전쟁의 청사진 이 둘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돌이요? 네, 시장은 지금 당장 숫자에 나타나는 비용에 집중하고 있지만 회사는 그 비용을 미래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충돌이 연간 실적 전망, 그러니까 가이던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매출 전망은 올렸는데 이익 전망은 오히려 낮췄더라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보통 매출이 늘면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이 가장 혼란을 느낀 거죠. 먼저 긍정적인 신호는 매출 가이던스였어요. 기존 19억에서 20억 달러 전망이었는데 하단선을 19억 5천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EPS 가이던스였죠. 기존 3.60에서 3.70달러였는데 이걸 3.40에서 3.5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니 왜죠? 매출이 늘어날 거라면서 왜 이익 전망은 낮추는 거죠? 이것도 블루 헤일로 인수 때문입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구매 가격 배분 업데이트 때문에 연간 예상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잠깐만요. 구매 가격 배분 업데이트 때문에 세율이 높아진다? 회계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인수한 회사의 자산을 이제 우리 장부에 옮겨 적으면서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술 자산은 가치가 이 정도니까 앞으로 세금을 이만큼 더 내야겠군. 이렇게 장부를 정리하면서 미래에 낼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이 올라간 거죠. 아하. 이것도 당장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미래 이익 추정치에는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은 회계 문제 때문에 실망스럽고 미래 이익 전망치마저 회계적인 이유로 낮아지니까 시장이 겁을 먹고 주식을 던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좋아요. 시장이 왜 실망했는지는 이제 명확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연초 대비 80%나 올랐던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텐데 그게 뭔가요?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기 실적이라는 노이즈를 걷어내면 보이는 것들, 바로 수주, 부킹즈와 수주 잔고, 백로그입니다. 수주와 수주 잔고. 네, 이 두 지표말로 에어로바이런먼트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숫자를 한번 보죠. 2분기에만 신규 수주액이 약 14억 달러에 달해요. 이번 분기 매출이 4억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엄청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매출 대비 수주 비율, 북투빌 비율인데요. 북투빌 비율이요? 네, 이 비율이 무려 2.9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분기에 1달러를 벌었다면 앞으로 벌어들일 계약을 2.9달러어치나 따냈다는 의미예요. 와. 미래 먹거리를 창고에 가득 채우다 못해 넘쳐 흐를 정도로 쌓아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잠깐만요. 2.9라고요? 번 돈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계약을 새로 따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주문을 감당 못할 수준 아닌가요? 회사가 이 물력을 다 소화할 능력은 되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회사의 미래 전략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수주 덕분에 수주 잔고, 즉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계약 잔액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였습니다. 수주 잔고도 확정 수주 잔고랑 미확정 수주 잔고로 나뉘던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확정 수주 잔고는요, 정부 예산이 이미 배정돼서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 받을 날만 기다리는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난 분기 7억 2천만 달러 정도에서 이번에 11억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보장된 매출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미확정 수주 잔고는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 않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100%는 아닌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28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그러니까 향후 매출에 대한 가시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회사가 올해 목표 매출의 93%는 이미 계약으로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던데 그게 바로 이 수주 잔고 덕분이군요.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이만한 안정성은 정말 대단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인 회계상 이익 감소에 실망하기보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이 기록적인 수주 실적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 네. 미 육군으로부터 받은 8억 7,400만 달러 규모의 대외곤사 판매, FMS 계약 같은 대규모 계약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보죠. 이 엄청난 수주 잔고는 에어로바이런먼트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CEO가 방위산업의 세대 교체를 이끌고 있다고 자신하던데 그들이 그리는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크게 4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다각화와 통합이에요. 다각화와 통합. 네. 블루헤일로 인수는 단순히 덩치를 키우거나 단기적인 회계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기존의 드론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서 무인기 대응 시스템, 우주, 사이버, 지향성 에너지 같은 미래 전장의 핵심 분야로 역량을 확장하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드론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하늘, 땅, 바다, 우주, 사이버를 모두 아우르는 미래 전장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이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선제적인 R&D와 혁신 문화예요. 선제적 R&D요? 네.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적인 방산 업체들은 보통 정부가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을 내놓으면 개발을 시작해요. 하지만 에어로바이어먼트는 고객의 요구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자금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먼저 개발해버립니다. 마치 애플이 사람들이 원하는지 몰랐던 아이폰을 먼저 만들어서 시장을 창조한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덕분에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하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죠. 최근 미 육군의 장거리 정찰 프로그램에 선정된 P550 드론이나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스위치 블레이드 600 블록 E 같은 신제품들이 바로 그런 선제적 투자의 결과물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세 번째 전략은 소프트웨어. AB 헬로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되던데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 같아 보였어요. 맞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AV 헬로는 개방형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이걸 통해 에어로바이어먼트의 드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쟁사 제품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무인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지휘하고 통제하는 일종의 무인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 OS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네, 스마트폰 시장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 AV 헤일로 소프트웨어 전략, 듣기에는 정말 그럴싸한데요.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기들 시스템을 열어서 에어로바이어먼트의 플랫폼에 종속되려고 할까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은 아닐까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저항이 있겠죠. 하지만 최근 미 육군의 유무인 통합현대 프로그램 사업을 수주한 게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 사업 수주가요? 네.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다양한 유인 및 무인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거거든요. 에어로바이어먼트가 이걸 해냈다는 건 적어도 미 육군은 이들의 개방형 생태계 전략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체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준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이 엄청난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 말이죠. 네. 아까 주문을 감당 못할 수준 아니냐고 물으셨죠? 회사의 대답은 그래서 역대급 공장을 짓고 있다입니다. 공장을 짓고 있다. 네. 폭증하는 스위치블레이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솔트레이크 시티에 10만 평방피트, 약 2,800평 규모의 신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여기서 예상되는 잠재적 연간 생산 능력이 20억 달러 이상입니다. 20억 달러요. 지금 회사 연간 매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 정도 규모의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예요. 공급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어로바이어먼트의 2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월스트리트의 단기주의와 한 기업의 장기적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네요. 네, 시장은 블루헤일로 인수와 관련된 회계상의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한 단기 수익성 악화에 집중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그 이면에는 미래의 확실한 성장을 약속하는 기록적인 수주 실적과 탄탄한 수주 잔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드론 제조사를 넘어서 다각화와 빠른 혁신, 또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차세대 국방 기술의 표준을 만들려는 명확하고 거대한 전략이 보였죠. 단기적인 성장통이 장기적인 전략적 이득을 가리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분석을 통해 표면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를 살펴본 당신이 앞으로 계속 지켜보며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어로바이어먼트는 AV 헤일로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경쟁사 제품까지 아우르는 개방형 생태계 전략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쇄적인 독점 시스템이 지배해온 방위산업에서 이 과감한 개방형 전략은 업계의 표준을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거대 경쟁사들이 결국 파고들어와 그들의 기술을 모방하고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게 만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에어로바이어먼트의 장기적인 성패를 가릴 겁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